안녕하세요. 전북개미 존입니다. 계엄령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네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수 방어를 위해서 돈들이 지금 정말 많이 태워지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 한 곳이 정말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만 엄청 오르고 코인만 오르고 있고 한국은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엄령이라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동안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수많은 곳에서 필독 도서라고 추천하는 것만 보다가 이제서야 봤는데요. 이걸 보고 나니까 아마 저도 다른 사람에게 투자 추천서 한 권을 추천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 책을 무조건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가볍게 공유해 드릴게요. 모건하우절은 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행운과 리스크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누군가가 크게 베팅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 또 누군가는 실패를 했다면은 저는 성공한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둘의 분석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리고 오히려 배팅에 성공한 사람이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이 좋았다면 그 둘의 차이는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80%이고 또 반대로 실패할 확률이 20%라고 했다면은 성공을 하면은 훌륭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또 실패했다면은 리스크를 경험한 것이에요. 투자의 대가들의 책을 보면은 가장 강조한 단어는 항상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없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운이 좋아 리스크를 피해간 것이지 세상에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장세일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플레가 그렇게 가속화될지 누가 알았었나요? 그러면서 금리가 또 엄청 올랐었죠. 그때 당시에 금리가 올라봐야 미국 금리가 3%까지 오른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5%까지 올라갈지 정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국장에서 아마 누군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저점 매수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나라가 왈칵 뒤집어질지는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이렇듯 모든 일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또 더 최악인 리스크가 항상 함께하는 것이죠. 결국 리스크가 없는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거예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만이 성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정말 대비교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아지고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각종 SNS와 주변 소식들까지 변동성도 크고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2차 전지 포모를 느꼈고 연초에 AI 반도체 랠리,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과 코인을 통해서 큰돈을 벌었던 성공담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력이 좋지 못한 투자자라서 항상 그렇게 랠리가 시작된 애들은 제 포트에 없더라고요. 그 핫한 것들이 계좌에 항상 없으니까 실망만 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하지만 모건하우저는 비교를 하다 보면은 천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나의 게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하면은 이제 친구랑 비교를 시작을 할 테고, 만약 친구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또 어떤 기업 사장님과의 비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 사장님과 비교를 하다가 올라가다 보면은 워렌 버핏까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천장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연간 수익률을 평균으로 한다면은 버핏은 그렇게 위대한 투자자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버핏의 연간 투자 수익률은 이 책이 쓰여진 시점에 22%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수장 짐 사이먼스는 1988년 이후 연간 66%의 수익률로 돈을 불렸다고 해요. 그러면은 짐 사이먼스가 더 돈이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버핏보다 75%나 덜 부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버핏이 왜 돈이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간입니다.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한 세기를 산 이 나이까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높은 수익률보다는 괜찮은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훌륭한 투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것이잖아요. 경제적 자유에 도달을 하면은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또 돈 걱정 없이 앞으로 하고 싶은 것만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책에서는 이미 부자가 되는 답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버핏 또한 자기 몸소 그 오랜 시간 증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답은 복리와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의 마음,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급한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보니까 한편으로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인사이트가 부족해서 템베거 종목까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종목 보는 눈이 없는 것 같고 조바심도 많이 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인사이트가 없을까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보고 나니까 꾸준히만 한다면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은 용기가 생기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S&P 인덱스에 고정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신경도 안 쓰이고 가장 가성비가 최고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나름 주식을 찾고 그걸 맞추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더 높게 만들어질 그 어떤 날을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목표가 무조건 S&P를 이긴다 이런 거보다 S&P만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수익률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찌됐든 끝까지 가보자 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국 투자를 해나간다는 것의 본질은 빠르게 부자가 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할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제가 만족을 할 만한 목표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빠르게 부자가 되거나 망한 사람들은 리스크와 행운의 양극단에 있는 케이스지만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 아니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매 순간 마음이 동요됩니다. 저는 코인도 없고요. 팔란티어도 없고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경기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럭저럭인 저의 경기를 좀 묵묵하게 해야겠다라고 다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의 원리는 큰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고 베팅을 크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꾸준함이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